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마지막까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전장과 오후장 극명하게 분위기가 갈리고 있는데요. 이후 정상회담이 개막된 가운데 관망 심리로 장 초반에는 약보합권 행진을 이어가다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1%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1800선으로 호투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부담에 장 초반에는 1801포인트까지 밀리면서 1800선을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현재 지수는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 급격하게 상승폭을 늘려서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838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장중 변동폭이 거의 40포인트 가까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하지만 현물은 오늘까지 6거래일째 팔고 있습니다. 1,100억 원 정도 현재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장 초반 매수하다가 현재는 15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매수 전환해서 17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수급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면 대부분의 업종들이 빨간불로 전환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운송 장비 업종만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17포인트 올랐고요. 현재 183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480선 중반에서 혼조 흐름을 보여주다가 마찬가지로 11시 구간 상승폭을 늘려서 488포인트 부근 490선 가까이 추격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37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지켜가지만 매수 물량은 좀 제한적입니다. 현재 10억 원 정도만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3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지수는 3포인트 오른 현재 488포인트 가리키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점검합니다. 소폭 오르던 원달러 환율도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EU 정상회담 결과를 앞두고 불안감이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지만 증시가 상승 전환하면서 1140원대로 내려왔다가 현재는 1140원대 후반, 1150원대 초반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4원 60전 내린 1149원 60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 번호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과 가격, 비중까지 그리고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다 자세하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와 직접 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죠. 02-3153-1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신청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오늘 시장 자세하게 분석해 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미국은 장중에 낙폭이 컸지만 이후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낙폭을 줄여 마감했습니다. 해외 이슈 한번 정리해보고 또 오늘 국내 증시 궁금하게 많습니다.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새벽에 미국장은 그 JP모건 파생 상품의 손실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서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하다가요. 네. 메르켈이 그 정상회담 중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돌연 취소가 됐죠. 그러면서 낙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관심 포인트였고, 혹시나 새로운 진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좋게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죠. 제가 아마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유로존에서 어떤 결과라든 이번에는 결과를 안 내놓으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이건 존스가 미리 시그널을 알려줬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ECB의 역할론을 강화해 주든지 아니면 ESM이나 EFS를 통해서 스페인, 이탈리아, 체코를 사주는 모습이 나오든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죠. EFSF하고 ESM을 통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를 사줄 수 있고 자원 제약 중을 하겠다. 합의를 봤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융커하고 반펀베이가 나와서 방송을 했는데요.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장은 그 저점에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고 이것은 상당히 좀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하락을 멈추게 하는 중요한 재료가 됐고 또 어저께 아침 방송에 말씀하셨지만 EFSF만 사용하게 되면
5일 날 20위에서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금리 인하하고 3차 LTRO가 막 기다려질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보시면 이제는 이제 하락보다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강력 홀딩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악재라는 것은 거의 다 해소돼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IMF에서 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 가능성을 시사해 준 부분이 있고 또 미국에서도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걸 봤을 때 이제는 시장에 주가가 하락으로 갈 만한 재료가 거의 다 소멸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은 그 외국인과 기관이 오전에 같이 매도를 했는데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해버렸고요. 외국인만 1180억을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은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돌변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760억 순매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종목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사실 뭐 사는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사는 종목이 없는데 이제 전기가스, 건설, 운수창고에서 사지만 운송 장비라든가 철강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들은 운송 장비에서 550억을 급격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전기전자, 기계업종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신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업종을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오후로 가면 갈수록 더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지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락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도 주가가 지난번 고점 때까지 다시 한번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일단 1842포인트를 오늘 장악해 주고 끝나는지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된 것들 그 내용들이 또 뒤바뀌지만 않는다면 일단 시장은 상승 모멘텀을 갖게 됐고요. 그동안 시장에 있었던 유동성들이 이제 안전자산에서 약간 이 주식 쪽으로 위험자산 쪽으로 움직일 소지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을 좀 괜찮은 쪽으로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생이 이제 끝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결론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강홀딩하고 1842포인트 돌파되면 추가적으로 지수는 순식간에 2200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7월 증시 전망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7월 증시는 버블의 시작점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계속 버블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는 상황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버블이 아니냐 아니면 완전히 꺼지는 장세가 오는 자리였는데 중요한 지점에서 유로존이 이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에요. 불안 요소가 이제 제거됐다라는 것은 7월 초는 7월 초가 저점이 되고 그 다음에 7월 말이 고점이 되는 상황이 아마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말이 가면 갈수록 시장은 상승폭을 키워나갈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 증시 전망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그만큼 오늘 개미들의 종목 상담도 알차게 진행해 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늘은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상담해드리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려야겠죠. 저희 무료 문자 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이고요. 이 번호로 보내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하신 가격 비중 꼭 써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하다고 보다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더욱 정확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와 직접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은 개미들의 큐에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예, 아이테스트를 샀는데, 네. 예. 매수하신 가격은요?
예, 2,870원에 30%요. 2,870원에 비중이 30% 지금 조금 손실 중이시네요. 예, 예. 얼마 전에 매수하셨나 봐요. 어제, 예, 예. 엊그제 정도. 자, 알겠습니다. 이 한 종목 저희가 상담해 드리면 될까요? 예, 한 종목 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저기 유진테크를 사고 싶은데. 아, 유진테크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지 이 점도 추가 질문이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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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지만 포트폴리오 정리 살짝 해보고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에게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종목 아이테스트입니다.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비중은 30%인데 매수하신 가격이 2,870원이시고요. 나머지 종목들과 현금으로 70% 보유하시는데 추가 질문은 또 유진테크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이 점이라고 하셨고요. 옆에 계신 신기현 대표님과 얘기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전화 끊지 마시고요. 예.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지금 아이테스트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예, 예. 이 종목은 어떠한 점을 보고 이제 매수를 하셔갖고 수익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뭐 여기가 삼성전자에 많이 납품을 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서 샀는데.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TV에서 보면 네. 예, 회사도 좋고 한다고 했는데 떨어지니까 걱정이 돼갖고요. 네, 우선은 뭐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는 것보다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검사 장비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은 이미 입증이 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해외 업체들까지도 아이테스트를 통해 갖고 여러 가지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반도체 아무래도 검사 과정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미세한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러한 부분이 곧 경쟁력 지금 같은 이 IT 업계에 있어서는 조그마한 뭐 실수라든가 혹은 잘못된 이 조그마한 실수를 인해 갖고 기업 이미지가 한꺼번에 또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아이테스트 같은 전문 업체들이 오히려 더 각광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모든 기업이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 집중을 하고 잘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이테스트 같이 확실하게 이 검사 장비에 있어서는 두각을 나타낸다라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그 외주 업체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꾸준하게 이 반도체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업황이 호조세다 아니면은 뭐 불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좀 안정성이 겸비된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시청자님 2,800원 후반대 매수를 하셨는데요. 목표가는 맨 처음에 어떠한 그 목표가를 잡고 매매해 주셨나요? 3,050원 정도? 3,050원이요? 그러면 뭐 그렇게 그 큰 수익을 바라시는 전략보다는 좀 단계적으로 빨리 수익을 보고 싶으셔갖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네, 우선은 뭐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목표가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5월 달부터 조금은 이제 IT 업종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ITS 마찬가지로 조금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IT 업종이 뭐 개선이 크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도 삼성전자가 아직은 좀 고평가에 대한 논란 그리고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효과로 아이테스트 같은 종목군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에는 단기적으로 좀 힘이 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일 가능성은 좀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달부터 이러한 흐름이 7월 달에도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박스권 상단이 앞서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3,050원 라인이기 때문에 3,000원과 3,050원 라인대까지에서는 충분히 매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앞서 아이테스트를 지금 시점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고 유진테크도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아이테스트를 팔고 유진테크를 선택하시려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이테스트 들고 가고 유진테크도 사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들고 가고. 네.
예. 들고 가고 유진테크가- 유진테크도 예. 이제 같이 사시려고 하시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아이테스트와 그리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은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반도체와 관련된 그 산업과 좀 관련 연관성이 있는 기업인 만큼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좀 비슷한 맥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한 업종에 역시나 지금 비중이 30% 가까이 되시는데 유진테크까지 매수를 좀 많이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뭐 IT 부품 쪽으로 혹은 IT 관련된 업종 쪽으로 50%에 육박하는 비중 갖고 계시는 것은 지금과 같은 이 경기 민감 업종 쪽에서의 약간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아이테스트가 조금 올라와서 수익 실현하신 이후에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아이테스트를 조금 비중이라도 좀 줄이셔갖고 나머지 비중 줄이신 비중만큼 유진테크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IT 부품이라든가 이 IT 업종 쪽으로는 한 30% 이상으로 포트를 담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유진테크를 지금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얼마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2만 원? 2만 원이요? 예. 네, 뭐 2만 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 종목도 앞서 말씀드린 종목과 좀 비슷한 기관과 목표 수익률을 잡고 계시는 것 같으신데요. 충분히 2만 원대까지는 단기 터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유진테크 쪽에 좀 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말씀 드릴 수가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장이 불안하면서 영업이익률 높은 종목 쪽으로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아이테스트 영업이익률 상당히 높지만은 이 유진테크는 꾸준하게 이익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번 실적 시즌에 있어서는 유진테크 쪽에서도 조금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요, IT 부품 비중을 한 30%는 고정을 시켜 놓으시고 거기서 유진테크를 10% 매수하시면은 아이테스트 10% 정리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만 맞춰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두 종목 다 어느 종목이 더 먼저 급등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두 종목 다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종목이 급등만 해줘도 나머지 종목이 좀 정체만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계좌는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두 개 종목을 같이 갖고 가시되 비중선만 전체 비중선만 좀 잘 지키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테스트 일단 3,050원 박스권 상단을 목표가로 예상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도달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들어봤고 유진테크도 괜찮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그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LMS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0810번님. 꼭 이상로 대표님께 상담을 받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LMS 매수하신 가격이 15,000원이고 비중은 15%라고 하시네요, 대표님.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고요. 일단은 그만큼 열심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LMS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면 LMS가 왜 주가가 빠졌는지 이유부터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하는 일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뭐 프리즘 시트라든지 광학 필름 같은 걸 만드는 회사죠. 근데 프림 시트나 이런 부분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에 맞냐고 생각을 하면 일본 기업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밀 제조업이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LMS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엔화가 그때 강세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받고 그리고 지진이 났을 때도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받아서 상당히 고점까지 잘 올라갔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도 좋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2분기나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기대감이 지금은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자체가 회복이 됨에 따라서 그 부분 자체에서 LMS의 주가도 우상향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차적인 변고점 자체가 13,000원에서 13,500원 정도 가격대가 보이는데요. 일단 고기 자체만 지지가 되고 올라간다면 15,000원 자리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보시면요, 21선 자리죠. 그래서 14,500원 자리가 지금 상당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 맞고 내려왔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윗꼬리를 한번 달고 내려오고 이번 주도 지금 윗꼬리를 달고 한번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14,500원까지 수급 자체를 확인을 하시면서 외국인이 들어오든 간에 아니면 기관이 들어오든 간에 그 부분을 물량 자체를 많이 순매수를 하는 세력이 있다면 약간은 우상향으로 좀 지켜보시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15,000원으로 사셨는데 네. 일단은 지금 팔기는 상당히 아쉬운 자리입니다. 아쉬운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14,500원만 돌파를 할 경우에는 뭐 우상향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본전까지도 회복이 가능한 상태로 지금은 변경됐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하단으로는 다시 13,000원짜리죠. 13,000원짜리가 깨지게 되면 그때는 조금 힘들게 된다. 그래서 손절 같은 경우에는 13,000원을 보시고 대신 상단으로는 15,000원까지 한번 길게 긴 호흡으로 한번 지켜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MS 이상로 대표님의 답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동국제강 들어왔습니다. 9728번님. 동국제강 비중이 30%, 매수하신 가격 22,000원. 목표가 손절가를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느낌표를 하나, 둘, 셋, 8개나 보내주셨어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동국제강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오늘 철강 업종이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0.8%, 현대제철 0.4% 그리고 동국제강이 2.3%대로 동국제강이 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동국제강 같은 종목군들 즉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감이 현재 작용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차트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좀 계속적으로 질질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14,300원대 저점 찍고 지금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었다, 상승 쪽에 전환되었다라는 그런 제스처는 안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사실 동국제강 같은 종목군들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중국입니다. 중국 쪽에서 어떠한 그 경제 상황이 나오냐, 경제 전망이 나오냐, 혹은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최근에 중국 관련된 경제 지표, 뭐 PMI가 됐든 여러 가지 중국 관련된 경제 지표에 따른 우려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동국제강을 계속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오랫동안 끌고 가시는 전략은 네. 리스크가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좀 비록 지금 손실이 좀 크시지만은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되는 거 확인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셔야지 지금 계속적으로 무조건 끌고 가신다라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매수가로 회복한다라고 기대는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동국제강에 대한 그런 코멘트에 대해서는 좀 매도 의견 및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비중 축소한다라고 한다면 얼마 정도에서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냐라고 말씀드리면 현재는 15,350원 단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이제 하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 좀 경제 전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망이라는 것 자체가 좀 부정적인 입장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한 16,500원대까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 16,500원 정도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점차적으로 비중 줄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포스코 같은 종목군들 역시나 동국제강을 비롯한 철강 업종의 대형주인 포스코가 만약에 지금 36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35만 원 이탈된다고 한다면은 동국제강 마찬가지로 동반 하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의 움직임을 보고 동국제강 정확하게 손절 라인 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략적으로 포스코가 앞서 말씀드린 35만 원 이탈 시에는 동국제강은 14,000원 이탈할 가능성이 높으면서 신저가 경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손절가는 14,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6,5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제강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상로 대표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0810번님께서 LMS 상담 잘 받았다고 이상로 전문가님 상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 들어왔는데요. 9537번님. 추천 종목인데 느낌표 꽝 찍어주시면서 삼성증권 매수하신 가격은 5450원, 비중은 25%, 손절가, 목표가, 전망, 알고 파용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상당히 귀여운 문자였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증권주의 특징을 한번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 점 같은 경우에는 철강 금속 업종을 보시려면 중국 증시 차트를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증권주를 보실 때는 일단 코스피 증시 자체가 우상향 패턴인지 아니면 우하향 패턴인지를 꼭 한번 살피고 난 다음에 증권주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시 자체도 반등이 나옴에 따라서 지금 주가 자체도 1.98%가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만큼 증시와 상당히 연관이 깊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종목군입니다. 업종 자체가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팔기는 조금 애매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유럽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신에 손절선만 확실하게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으로는 한번 보시면요. 지금 47,000원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하단으로는 지금 47,000원 자리를 꼭 한번 살피면서 그 자리까지 다시 내려온다면 그때는 손절 처리를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네. 대신 상단으로는 얼마 정도까지 보는 게 좋냐고 말씀을 하실 때는 일단은 가격 자체가 지금 5450원이죠. 네. 그래서 5450원 단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위에 매물대 자체가 그렇게 큰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뭐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대신 손절가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47,000원에 다시 찍게 된다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장기로 봤을 때는 어려우시겠지만 목표 가격을 한 어느 정도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목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보실 수가 있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면 일단 뭐 52,000원에서 53,000원짜리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고요. 그래서 네. 한 52,500원 정도가 52,000원에서 53,000원 정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 자리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생각하신다면 그 정도 수익률을 내고 나오시는 게 좋고 아니면 뭐 장기적인 그림을 그린다면 증권주 우리나라 증시가 우상향 한다면 잘 간다고 말했으니까 그냥 좀 더 들고 있어야지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셔도 무방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 2번이나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네오이즈 인터넷 먼저 살펴보고 바로 상담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오이즈 인터넷 640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오이즈 인터넷 고점에서 샀어요. 17,000원. 빠른 시일 내에 반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게임주로 교체해야 하나요? 라고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어떤가요? 네, 우선은 네오이즈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 관련된 산업은 사실 최근에 좀 고평가 논란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음원 관련된 산업은 좀 성장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게임 관련된 부분보다는 차라리 음원 관련된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하시고 홀딩하시는 전략이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어느 장에서 컴투스 같은 종목들도 급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좀 강세 흐름 보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매물에 대한 부담감 앞으로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네오이즈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음원 시장 확대, 여러 가지 좀 모멘텀과 그리고 내년도부터 여러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급락세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주가 역시나 고점대가 2만 원이었다는 점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신고가 경신 이후에 매물에 대한 부담, 고점에 대한 논란보다는 재차적인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15,1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지금 당장 매도하는 전략보다는 차라리 네. 매수가 부분 이상인 한 18,000원 정도까지 바라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기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뭐 한 달 정도는 좀 빠른 것 같고 한 2에서 3개월 정도 즉 실적 시즌 이후에 다시 한번 하반기 혹은 내년도 실적 기대감이 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때 네오이즈 인터넷도 그 정도 18,000원대 이상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시간 보시고 수익 보는 관점으로 한번 대응 전략 짜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오이즈 인터넷 한 3개월 정도 18,000원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약속대로 코스맥스 봐드려야겠죠? 보내주신 분 5498번님. 코스맥스 25,800원 매수하신 가격이고 비중이 20%꼭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코스맥스 일단은 지금 네. 상당히 애매한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맥스 일단 화장품주 그리고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에 지금 급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급락세가 나오는 이유 자체가 보시면 일단 경기 자체가 지금은 일단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좋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주도를 했던 화장품주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급락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라는 느낌이 상당히 좀 강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실적 자체가 지금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할 걸로 보이고요. 대신에 지금 오늘 자리에서 21선을 버티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게 상당히 좋은 건데 21선을 못 버티고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단기적으로 좀 더 하방에 열려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나
여기 요 양봉이 보이시고요.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를 보시고 난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없고 개인의 매수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인다면 그때는 정리를 좀 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B는 피해야 됩니다. 맞죠? 나중에 그게 엄청 큰 피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B는 좀 피하고 보시자. 그래서 손절은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손절은 좀 짧게 보시고 대신에 이익도 짧게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는 습관이 지금은 좀 좋은 패턴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오늘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때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셨죠? 코스맥스 상담을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문자 하나 들어왔네요. 삼성증권 상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9537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보람씨도 주말 잘 보내세요. 하트 뿅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국순당 보내주셨습니다. 6629번님께서 7,7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 목표가와 매도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우선 뭐 국순당 지금 시점 거의 뭐 매수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 가져가 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국순당 막걸리 관련주로서 최근에 뭐 막걸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큰 모멘텀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계절적인 요인만 잘 타준다라고 한다면은 테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이제 무더위가 계속적으로 좀 기승을 부리면서 이제 무더위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도 장마철에 이제 임박한 그런 상황인 만큼 뭐 구순당 같이 약간은 이제 뭐 비와 관련된 장마철과 관련된 어느 정도 테마 형성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한 2주 정도 장마 기간 동안의 모멘텀을 좀 바라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2주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약 8,000원 라인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8,000원 이상 간다라고 한다면 좋겠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막걸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감안하시면서 목표가는 8,000원 라인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지금 7,400원대가 신저가 부분입니다. 따라서 7,300원대가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7,000원 초반이라든가 혹은 6,000원대 후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300원에 대한 손절가 지키시면서 단순히 테마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짧은 매매를 통해서만 수익 실현하시는 관점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순당 받으렸는데요. 좀 짧게, 손절가도 짧았고 목표할 가격은 한 8,000원 정도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국순당 상담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OCI 들어봤습니다. OCI 보내주신 분은 8451번님이신데요. 비중이 20%, 24만 6,500원에 매수하셨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OCI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태양광 관련주죠. 그래서 에너지주를 주목하자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다우 증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 들어서 에너지주에 대해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순환 매장이 연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국가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정부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태양광 관련주가 뜨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지금 시장은 조그만 호재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는 별로 뭐 수급 자체가 별로 없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65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지금은 22만 6천 원까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도 상당히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요. 일단은 지금은 뭐 손절하기에는 너무 아직까지 손절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4만 6천 원이죠. 지금 시청자분께서 24만 6천 원짜리인데 네. 그 부분까지는 가능하다고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지금은 수급이 상당히 좋죠. 수급적인 부분이 좋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24만 6천 원 본전까지는 온다고 생각하시고 마음 푹 놓으시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OCI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 LG전자 들어왔습니다. 6503번님의 종목. 매수하신 가격은 10만 9천 원. 비중이 40% 진dak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웃음도 보내주셨어요. 네, 우선은 뭐 지금 손실이 좀 많이 크신 편이신데 결론적으로 좀 손실을 어느 정도 감안하시더라도 좀 매도하시는 전략, 비중 축소를 좀 하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다 할 반등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IT 업황 최근에 좀 부진하였지만은 LG전자의 하락폭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3월달 상당히 좋았던 그러한 시점에 있어서도 하락폭이 더 가파라지고 있다라는 거 아직은 기대 요인보다는 불안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뭐 계속적으로 LG전자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한번 지금 약간의 시장에서 경쟁력과 이미지가 좀 낮아진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 빠르게 이 스마트폰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되찾아올지가 상당히 좀 의문점이 들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가구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좀 긍정적 가전제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최근에 경기 불황 및 소비 심리가 다시 한번 악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이 가전제품에 있어서도 좀 판매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 줄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너무 손실이 커서 비중을 좀 바로 줄이기엔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은 한 6만 5천 원대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전략도 어느 정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차트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좀 하락폭이 나온 이후에 그래도 기술적 반등은 좀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장에서 연일 음봉의 형태 띄다가 오늘 양봉 형태 띄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한 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금 되돌림의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염두를 하시면서 반등 시 매도 혹은 손실 감내하실 수 있으면은 차라리 지금이라도 좀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상담해 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거예요? 부산에서 전화드렸어요. 네, 부산에서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대유신소재 네. 주가가 2,900원이고요. 네. 저희 50% 비중 가지고 있거든요. 50% 비중으로 2,900원에 매수하셨고요. 네. 좀 손실 중이신데 다른 종목도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 있으신가요? 네, 유비케어 매수가 2,980원이고요. 2,980원이요. 네,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20% 가지고 있어요. 6%요? 아니, 20%요. 20%요? 귀가 잘 안 네. 들리네. 대유신소재 그리고 유비케어 2,980원의 비중이 20% 한번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볼게요. 네. 저희에게 대유신소재 그리고 유비케어 주셨습니다. 한 종목은 손실, 한 종목은 조금 수익 중이신데요. 대유신소재는 50% 비중으로 2,900원 그리고 유비케어는 2,980원 비중은 20%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비중이 큰 대유신소재가 조금 손실 중이라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옆에 계신 이상로 대표님도 부산 분이시거든요. 제가 네. 상담 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요. 네. 네. 네, 저는 대구 사람이죠. 네, 대구에서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같은 경상도네요. 맞죠? 네, 네, 일단 뭐 반갑습니다. 대우신 소재를 한번 살펴보시면 대우신 소재 보시면 일단은 뭐 박근혜 테마 준 거는 아시죠? 네. 예, 박근혜 테마 주고요. 그래서 테마에 따라서 약간은 등락이 좀 나뉘고 있다고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대주주가 그렇게 뭐 다른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도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물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를 남기면서 현금화를 좀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유상증자 권리락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주가에는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2,900원에서 지금 2,070원까지 내려앉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 자체가 약간은 마음고생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테마주의 비중이 너무 많은 것 자체는 일단 투자 습관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고 좀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비중 자체를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테마주라는 거 관점이 첫 번째로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비중 자체를 20%로 조금만 좀 줄이시자.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테마주, 박근혜 테마주를 뭐 연말까지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신 비중을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업적인 부분으로 살펴보시면 일단 대우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지금 실적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황 자체가 좋지만 대유신 소재가 거래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주로 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지금 매출 자체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가에는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박근혜 파워밖에 없다. 그렇게 단정지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 왜 제가 조금은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왼쪽에 보시면요. 전형적인 이제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깨가 나오고 난 다음에 머리가 나왔죠. 머리가 나오고 다시 어깨가 나오고 밑으로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 다시금 어깨와 머리를 만들어가는 시작의 초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에 있던 패턴하고요. 뒤에 있는 패턴하고는 지금 두 개 자체가 추세가 다른 패턴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추세의 시작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갈 때는 다시 우상향 패턴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어느 정도의 지지가 나와야 되고 다시 또 상승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1차적으로 1900원 선이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 그 지점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1900원에 내려온다면 그때는 정리를 좀 하시고요. 대신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그때는 2300원까지는 1차 목표가를 잡으시고 그때 비중 20%를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원가죠. 2,900원까지 본전이 되면 그때 빠져나오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별로 저는 우량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테마주 말고도 우량한 종목으로 할 수 있는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서울경제TV를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 유비케어죠.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있었던 일단 미국 증시를 들 수가 있는데 미국 증시에서 오바마 개헌이라고 하죠. 그 부분 건강보험법 자체가 합헌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유비케어 같은 종목에게는 상당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무 기록지 1위 업체입니다. 그만큼 솔루션 제공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SK그룹이 있겠죠. 그런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약간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은 2,900원 선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면 20일선을 밟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뒤에서 받쳐주는 주포가 존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게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 물량 자체가 그렇게 지금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시다가 요거는 얼마에 사셨죠? 매수가가 얼마신가요? 2,980원입니다. 2,980원요? 그럼 조금 더 들고 계십시오. 조금 더 들고 계시고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3,300원 자리까지 다시 한번 오시면 그때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선택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상단을 계속적으로 부딪힌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상단을 한 번쯤은 돌파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3,300원 자리에서 안전하게 그냥 정리를 조금 이익 신을 하시고 넣으시면 마음이 조금 더 편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에 하단으로는 손절가는 2,900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비케어와 대유신 소재 모두 살펴봐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 다른 종목 궁금하실 때 개미드래큐 방문해 주시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이성호 대표님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고향을 바꾸셨나 봐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야겠어요. 자,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들어왔는데요. 대한항공 보내주신 분은 2406번님. 매수하신 가격은 54,000원, 비중이 50%신데 폭락할 때 손절을 못했는데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이유와 목표가 궁금합니다 하십니다. 아마 2월에 한 쭉 밀렸을 때 그리고 3월에 쭉쭉쭉 내렸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팔지를 못했다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5월부터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요?
네, 우선은 뭐 매수가 회복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급등 이유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대한항공 지금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가장 큰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항공업종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공업종 뭐 다 아시겠지만은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은 부담감으로, 환율이 역시나 급등하게 되면은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러한 업종인데, 지금 상황은 유가는 하락하고 있고 환율도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6월 들어서 특히나 5월 달 후반부터 좀 그러한 모멘텀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제트류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유가와 좀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어젯밤 같은 경우도 유가 3% 넘는 급락세 보였다라는 점, 뭐 어느 정도의 지금 시점 유가에 따른 실적 부담 우려감은 좀 해소가 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상품 시장에 대해서 지금 시점 많은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가 급등보다는 좀 횡보 및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유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환율 역시나 원래 유가가 좀 하락하게 되면 환율이 좀 급등하는 양상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유럽 재정위기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우려감 나와 있지만은 외국인들의 매도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환율의 급등 양상은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 역시나 원화 강세에 대한 기조가 좀 강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 모멘텀 빠르게 지금 회복하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주가 상승 탄력도의 주요 원인으로서 현재 작용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이와 같은 분위기 앞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 2011년도 영업 환경 상당히 좋지 못했다는 점 이미 시장에서 반영되면서 주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개선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뭐 6만 원대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전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여행 인구는 계속적으로 경기가 불황이든 호황이든 꾸준하게 증가세 및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종목군들 그대로 들고 가셔갖고 오랜 기간 동안 들고 계시고 또 손실에 대한 아픔도 있으셨는데 우선은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과 같은 분위기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큰 수익 보고 나오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오일 봐드릴게요. 383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S-오일 92,000원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목표가, 손절가 궁금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네, 일단은 정유주를 조금 생각하시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일단은 삼성 쪽에서 정유주에 대해서 투자가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한 군데 업체가 더 생긴다고 했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점유율 자체가 이제는 조금씩 줄어든다고 한번 조금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큰 상승 같은 경우에는 뭐 업황 자체나 획기적인 변화가 없지 않으면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지금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이익이 많이 생기려고 하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냐면, 일단은 지금은 유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는 유가가 다시 엄청나게 많이 오르면 다시 마진율 자체가 상승하기 때문에요, S-오일이나 정유주한테는 상당히 이롭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해야지 S-오일의 주가는 우상향 패턴으로 갈 수 있다고 먼저 업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하단에 88,000원짜리를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뭐 단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일단은 21선 부근에서 만약에 21선 올라타지 못한다면 그때는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위기가 좋은데, 그래서 92,000원 부근에서 먼저 네. 본전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상로 대표, 신기현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후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코스피는 어느새 1840선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 현명한 대응들을 세워보시고요.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